그 확률론가 이제 미분기하는 미적분학이다 시간이고요. 이 시간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예외 없이 가우스 확률과 가우스 확률의 어떤 투스피어랑 토러스 위에서의 적분들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필터링을 합니다. 이거 못하면 그냥 이 시간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만약에 거기서 어떤 배울 니즈가 있으시면 채널에서 다른 프로그램들, 현지 프로그램이나 다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들도 어떤 이 염두에 두시고 이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 계산은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일단 이 계산은 해나가는 가운데, 그리고 이 해나가시는 과정에서 여러 어떤 질문들이나 여러 어떤 결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너무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기본적으로. 디스클레이머부터 좀 걸고 넘어가면 이 계산을 시키는 거는 학부 리만기하나 대학원 리만기하에 국한된 것들을 레시피로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계산을 시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많은 걸로 뻗어나가는 거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터디의 컨텐츠 이름처럼 확률론이랑도 이 계산이 상관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최종 운송이랑도 상관이 있고 상관이 있다는 센스가 그냥 어떤 링크가 돼 있다 이 정도 결이 아니라 계산의 의미들을 알고 나면 그냥 사실 애시당초 그것들의 다른 어떤 버전의 이름들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계산들부터 좀 확인을 좀 하고 싶거든요. 제가 같이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선들부터 말씀드립니다. 일단 몇 가지 스텝이 있는데, 일단은 가우스 확률을 계산한다고 하면 알려져 있는 레시피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은 무지성으로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선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을 얻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그냥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냥. 이거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냥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 스텝.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 가지 녹여야 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괜찮으시죠? 그래서 일단 이 1번 스텝만 해도 사실 여러 가지의 레시피들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렸던 어떤 코멘트는 가우스 확률을 계산하면서 이제 가우스가 어떻게 이게 노멀 디렉션이랑 상관이 없다는 건지를 보았는지에 대한 관찰의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관찰의 어떤 측면들은 그냥 단순히 알려지는 걸 공부해가지고 어떤 손으로 적어봐라 이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 상상의 영역으로 좀 두고 관찰을 하도록 하는 애매한 지점에 머물도록 하는 게 좀 더 포인트가 있고 여러 베리에이션들이 그 안에 있어요. 그 버전들도 실제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하는 가운데 대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는 가운데 각자의 관심사에 맞게 이것들을 조정을 좀 해드리려고요. 기본적인 방식에 있어서.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서 그 얘기도 괜찮아. 아, 나 이거 솔직히 다 아는 얘기다. 라고 하면 제가 그것도 받아쳐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시고서 어떠셨는지 좀 얘기들을 좀 나눠주시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각자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을 때, 숙제, 계산을 이제 하라고 했을 때, N차원 토러스에서의 섹셔널 커피를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N차원 토러스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보니까, 제가 우선 찾은 거는 N개가 프로덕트로 곱해져 있는 꼴이었고, 근데 그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매트릭 텐서를, N 바이 N자를 매트릭 텐서 구하면은, 다이어고널이 떠가지고, 그러면 그냥 컴퓨터 텐서가 0이 돼버리네? 해서, 이렇게 값의 공률이 영이 된다라고 일단 하나 결론 내렸었는데 근데 2차원 플러스 정의할 때는 그런 식으로 9 곱하기 9가 아니라 3천 위에다가 올려놓는 그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n차원 플러스를 이제 좀 더 살펴볼 때는 이거를 n 플러스 1차원짜리에다가 올려놓고 좀 식을 잘 써가지고 해야겠다라는 거를 했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면은 어쨌든 결론이 같을 것 같긴 한데 대신 유도되는 과정이 좀 다를 것 같다. 그냥 그런 정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일단은 윤현 선생님께 먼저 좀 피드백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어떤 답변들은 이제 표준적으로 어떤 수학 전공들을 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선지식이 있는 가운데 어떤 것들을 녹여나가는 층위에 대한 면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또 어떻게 뻗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 이 안에 지금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정확하게 하나씩 좀 규정을 좀 하면 토로스의 정의란 무엇이냐? 2차원 토로스의 정의는 S1 곱하기 S1이랑 호메오모픽한 스무드 서피스를 토러스라고 정의합니다. 일단 토러스의 데피니션. 토러스의 데피니션은 S1 곱하기 S1이랑 호메오모픽한 스무드 서피스이면 리마니안 서피스이면 토러스라고 부르고요. 일단 정의. 그리고 여기서 이제 호메오모픽하다는 단어가 핵심인데 토러스는 한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메오모픽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어떤 이제 디페오 센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달라지고요. S2에서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S2에서는 홈을픽하면 무조건 디페이홈을 픽한데 토러스는 어느 것만큼 달라지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사실 그 이제 그 커버링의 입장에서 지금 보신 거예요. 지금 엔차운 토러스, 엔차운 토러스도 마찬가지로 S1부터 S1까지 N개 프로덕트랑 그 호메오몰픽한 경우들을 보통 토러스라고 지칭을 하고요. 보통은 요건 조금 이제 그 컨벤션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매트릭은 로컬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 커버링 배 입장에서 보면 매트릭을 디센트하는 거는 로컬하게 같기 때문에 유클리드 공간이랑 당연히 이제 그 로컬하게 매트릭 비헤이비어가 똑같으니까 커베이처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 자체는 맞는 얘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소위 이제 플랫 토러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매트릭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아까 보신 버전은 R3 안에 있는 토러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S1 곱하기 S1과 호메몰피즘을 컨스트럭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의 정의상은 모수는 없지만 매트릭 레벨에서는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매트릭 레벨에서 달라지니까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R3에 있는 스피리컬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계산하면 그 다르다는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커베이처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일단 모수는 없고요. 말 여기까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제가 여기서 오늘 좀 모티베이션을 좀 특히 유념했에게 드려야 되는 건 좀 다른 다른 층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떤 거냐면 뭐 나 예전에 이거 다 사실 본 적이 있고 계산도 해봤고 좀 다른 한편으로는 어쩌라는 것이야. 약간 이런 층위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려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본인의 관심사가 는 어떤 물론 수학도 있지만 그 어떤 이제 응용이나 어떤 이제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이랑 어떻게 버물 것이냐라는 층위에서 이 얘기들을 지금 따라오신다고 제가 납득을 하고 있어요. 그 그 계속 말씀드린 제가 디스클레이머 걸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만들고자 하는 건 표준적인 리만 기아의 컨텐츠를 따라가려고 만드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일부예요. 그것도 있는데 그쪽으로 관련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려는 얘기들을 어떤 그런 결에서 어떤 아는 지식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 그 가우스 공률이라는 거가 지금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계산들 가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가지 관점만 가지고도 뭐를 볼 수가 있냐면 그 R3에서 토로스를 집어넣고 가우스 곡률을 계산하면 R3에 있는 그 유클리드 매트릭을 할당하면 가우스 곡률이 0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생겨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히 플래시일 수가 없어요. 생긴 것 자체가. 근데 반면에 다르게 할당하면 가우스 곡률이 그 0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 그러면 여기서 그 제가 좀 한 가지 사이드를 좀 연결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그 응용의 맥락에서 제가 좀 연결을 좀 할게요. 조금 이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그 맥락에서는 그러면 일단은 좀 단어들을 좀 정확하게 제가 쓰려고 애를 좀 써보면 2차원 공면에서는 커베이처라고 부르는 게 어떤 퀀터티를 얘기하더라도 물론 민커베이처가 있긴 하니까 그거 제외 민커베이처 제외하고 나머지 퀀터티들은 같아요. 리만 기하에서 접해본 단어들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상당수가 알고 계시다시피 가우시안 커베이처라는 컨셉과 섹셔널 커베이처라는 컨셉은 같은 컨셉이에요. 이거 같은. 그리고 이게 디멘전 2라는 제약 조건 때문에 이게 디멘전 3부터는 아닌데 그 섹셔널 커베이처랑 그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N차원에서 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오케이. 그거 말고 나머지 어떤 퀀터티들이 있냐면 리치 커베이처랑 스칼라 커베이처라는 퀀터티들이 있는데 이 퀀터티들은 3차원부터는 다 구분해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데 2차원의 경우는 차원의 제약으로 인해 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생각할 때 포인트 집어넣으면 밸류가 나오는 이유는 2차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팅에서는 그래서 가우스 곡률, 스칼라 곡률, 리치 곡률, 섹셔널 커베이처 이런 단어들을 구분하지 않아드려요. 2차원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근데 3차원만 되더라도 그럼 여러 결들이 있고 다르지만 그 안에서도 그럼에도 그 차원에 따라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들 구분해서 얘기를 해야 돼. 정의 레벨도 있지만 정의 레벨이 아니라 이제 리서치 와이즈하게도 사실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좀 리마크를 명확하게 걸고 넘어가는 거는 리치 곡률이라는 컨셉과 가우스 곡률이라는 컨셉은 같은 거예요. 2차원 공면에 한정해가지고는. 그래서 지금 2차원 공면에 대한 관찰들을 보는 거는 일반적으로 N차원에서 리치 곡률을 토대로 보는 관찰들의 그쪽으로 가는 한 가지 관문으로서도 간주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대충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그 가우스 확률이라는 걸 그 보는 지금 방식에 있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연습하고 계신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소위 말해서 R3 안에서 서피스를 본 다음에 클로즈 서피스를 본 다음에 괜찮죠? 그 다음에 퍼스트 펀더멘탈 폼과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구하는 레벨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연습을 하고 있고 이거 다 동일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 본인이 발표하려고 하면 이거 발표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다는 선인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쉐이프 오퍼레이터 혹은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죠. 근데 저는 쉐이프 오퍼레이터 불러요. 그 독일 이름이 제가 워낙 그 발음이 자신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녀석을 가지고 저희가 가우스 곡률이라는 걸 어떤 거에 디터미넌트로 계산을 하냐면 그 분모 쪽은 그 이제 퍼스트 펀더멘탈 폼 쪽이 나오고 분자 쪽은 세컨드 펀더멘탈 폼이 나오도록 쉐이프 오퍼레이터로부터 그 형태가 나와서 거기다가 디터미넌트를 취해주는 형태가 가우스 곡률이에요. 이거는 이 시간에 서브 스터디에서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라인이었어요. 퍼스트 펀더멘탈 폼과 세컨드 펀더멘탈 폼 구해가지고 그걸로부터 가우스 곡률을 분모 분자의 레이시오를 가지고 하는 건 사실은 그거 두 개의 디터미넌트를 취해가지고 얻는 그걸로서 지금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것들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케이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determinant of something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그 something에 들어가는 그 데이터가 그 이제 소위 말해서 가우스 맵 혹은 뭐 쉐이프 오퍼레이터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걸 이 시간에 서브 스터디에서 이름을 그렇게 안 부르고 있을지언정 그걸 사실 쓰고 있는 거고 이제 표준 학부 미분기하나 뭐 리만기하 배우면 그 쓰이는 그냥 기본적인 단어.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는 그 determinant of 요 지금 레이쇼가 퀀터티가 되어지는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 다 괜찮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랑 연결해가지고 고민을 하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면 디터미넌트 안에 들어있는 요 형태 가장 기본적인 폼은 분모분의 분자에서 분모가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고 분자가 세컨드 펀더멘탈 폼인 그거에 대해서 왜 이 형태 자체가 왜 퍼스트 펀더멘탈 폼에 의존해야 되냐라는 게 표준적인 리만기아를 배울 때 배워야 되는 얘기로서 저희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것까지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다 괜찮죠? 근데 이제 요거가 물론 한 가지 사이드는 리만 기아 사이드에서 이게 결국 섹셔널 커베이처로 가는 사이드예요. 그래서 리만 커베이처 텐서를 꺼내서 근데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도 오히려 지식적으로는 들어봤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랑 별개로.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제가 도전하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저 응용이랑 제가 연결을 짓기 위해서 여기까지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기서부터는 안 들어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제 다시 이제 그 R3의 서피스를 기준으로 생각을 할 때 기본적으로 그래서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코디네이트에 의존됩니다. 코디네이트를 잘 잡는 거에는 의존되는데 좋은 코디네이트 잡았다고 제가 러프하게 얘기를 할게요. 오히려 인지를 하고 구글링을 하면 찾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분모 분자가 퍼스트랑 세컨드 펀더멘탈 폼으로의 레이시오로 표현이 되어지는 그 형태는 결국에는 매트릭스에 대한 거예요. 결국에 있어서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 세컨드 펀더멘탈 폼에 대한 매트릭스 그리고 퍼스트 펀더멘탈 매트릭스의 인버스를 곱한 그 2x2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매트릭스라는 거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휴리스틱하게 생각해 보면 매트릭스라는 건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코디네이트에 존재하는 얘기지만 펑션의 해시 아니에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거는 나이스한 매트릭스는 어떤 좋은 함수가 존재해서 그 함수의 유클리디안 해시안을 취해주는 방식으로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아주 나이브하게 주장합니다. 물론 이게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참인데 대충 그럴듯한가요?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좋은 행렬이라는 걸 준 거는 사실은 소위 말해서 포텐셜 펑션이 존재하여 포텐셜 펑션이 여기서부터 이제 안 들어본 얘기일 거라고 안 생각해 본 얘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함수가 존재해서 그 함수의 해시한 행렬을 그 행렬로 만든 다음에 그거에다가 디터미넌트를 집어 넣은 그 녀석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가우스 확률 값을 뱉어주는 그 로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직 자체가. 그래서 지금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랑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어떤 그 리만기아에서 그냥 표준적으로 코스웍에서 다루긴 하지만 사실 다뤄요. 근데 그 자세히 안 들여다보면 그 보통 이제 그 섹셔널 커버리지 함에 묻혀가지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사실은 그러니까 뭐를 사실 보는 거는 우리가 지금 보는 거는 함수의 해시안의 디터미넌트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for some 펑션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가나요? 혹시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만 찹불 탓하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그 어떤 그 가우스 확률을 구하고 가우스 확률을 투폼으로 바라보고 투폼에 대해서 투폼에 적분을 하고 이런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하고 있는 그 계산에 녹아 있는 얘기로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게 하나하나 관찰될 트리비얼한 관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어떤 뜯어봐야 되는 관찰인데 어쨌거나 찹불을 그럼 다 떼고 얘기하면 지금 어떤 거냐면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가 해시안을 취해서 매트릭스 만들고 그거에다 디터민트를 취해주는 게 어떤 값이 되어지는 거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우스 확률을 구한다는 행위의 한 가지 해석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괜찮나요? 무슨 말인지? 네, 거기까지 했고 그 함수 그 해시안이 뜨게끔 하는 F가 뭘까라는 의문을 지금 맞아요. 가지고 계신 그게 거죠. 가장 사실 그래서 중요한
그 데이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포텐셜 펑션이라고 불러요. 이건 트리비얼한 함수가 아니에요. 그 임의 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표준적으로 생각하는 Rn에서의 다 프로덕트를 준다는 거는 그 스탠다드 베이스 기준으로는 그 매트릭스 표현이 아이덴티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걸 얻으려면 그냥 거리 제곱을 주면 해시한 취해주게 되면 아이덴티가 나와요. 예컨대. 근데 이건 제가 지금 말한 건 일반적인 겁니다. 일반적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 참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마니안 매니폴드에서는 뭐의 해시안이 리마니안 매트릭을 만드냐면 지오데시 디스턴스 스퀘어의 해시안 취해주게 되면 나와요. 이것도 그 사실 리마니안 지오메트리의 좋은 엑서사이즈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통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코스적을 하게 되면 사실 시키는 엑서사이즈고 참고로 그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사이드는 어떻게 가냐면 그 KL 다이버전스가 보통 거리 제곱의 대체예요. 그래서 KL 다이버전스에다가 유클리디안 해시안을 취해주게 되면 나오는 게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이에요. 다 계산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얘기.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팩트는 그러하고 기본적인 오히려 결은 어떤 거냐면 제가 오히려 여기서 좀 상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행렬이라고 하는 대상을 다루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냐면 좋은 함수의 해시 안에서 나오는 거를 보통 어떤 휴리스틱하게 기대를 하는 방식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어떤 클래스에 되는지들은 다 중요한 게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맞고. 여기까지가 혹시 말이 납득이 갔나요? 아, 네네, 납득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실 이제 이따가 김택 선생님이랑 할 얘기랑도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결은 뭐냐면 지금 제가 환기하고자 하는 결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지금 보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가 있냐면 함수를 가지고 해시안을 만들어요. 여기서 지금 해시안이라는 단어를 사실 제가 두 가지로 구분 안 하고 쓰고 싶은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행렬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기하학적 대상으로든 텐서로 얘기해야 돼요. 투 텐서로 얘기해야 돼요. 이거 같은 거예요. 구분하지 않는 게 맞아요. 기하학적인 대상들은 언제나 텐서입니다. 모든 대상. 안 그러면 의미 없어요. 기하학적인 대상은 무조건 텐서여야 돼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그 해시안에다가 지금 뭐를 취한 거냐면 디터미넌트를 취해준 행위가 그게 어떤 값이냐라는 게 가우시안 공률이라는 의미. 그럼 이거를 선형대수의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저희가 선형대수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배우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있으면 베이시스를 잡아주는 것마다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한 매트릭스 레프레젠테이션이 나오고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해서 어떤 거는 베이시스에 의존되지 않냐면 다른 대표적인 퀀터티가 디터미넌트가 트레이스라는 것들을 배우고 넘어가죠. 그 베이시스를 바꾸면 베이시스에 대한 베이스 체인지를 한 매트릭스 폼이 나오고 그 매트릭스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취해주나 트레이스를 취해주나 그 아이덴티 써주면 같아야 된다라는 거를 중요한 엑서사이즈로 다루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동의가 되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그 선형대수의 입장에서 쉬운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행렬이 있어요. 베이시스를 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베이시스를 가지고 행렬을 만든다고 칩시다. 왜냐죠? 해시안도 결국 행렬이에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텐서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냐. 결국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건 행렬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자연스럽게 취해야 되는 생각의 방식은 하나가 트레이스고 다른 하나가 디터미넌트예요. 근데 만약에 굳이 난이도를 따진다고 하면 사실 트레이스가 더 쉽죠. 굳이 따진다. 물론 이거는 뭐 주관적인 얘기고 뭐 어느 게 정말 쉽다 아니 이건 수학적으로 디파인되어 있는 말로 하고 있는 말은 아니에요. 휴리스틱한 얘기예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가져야 되는 직관은 어떤 거냐면 해시안 매트릭스가 주어졌을 때 함수를 하나 줘요. 함수를 가지고 2 곱하기 2 행렬, 그러니까 그 n 곱하기 n 행렬을 만들어요. 일반적 해시한 행렬을 만듭니다. 이거 다 직관 있으시죠? 이거 오케이? 그러면 그거에다가 트레이스를 취한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냥 아주 그냥 유클리드 세팅에서 그냥 단순히 생각합시오. 이런 유클리드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리마니안 지오메트리 안에서 노멀 코드에서 바꾸면 돼요. 라플라시안, 라플라시안. 그래서 기본적으로 펑션이 있으면 그 펑션에 대해서 해시안 매트릭스를 취한 다음에 그 녀석에 대해서 트레이스를 취해주게 되면 그러면 그 녀석이 주는 게 그게 라플라시안이고 그거 이퀄 투 모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소위 말해서 어떤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든 뭐 푸아송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든 그런 식으로 PD 쪽에서는 부르는 녀석이에요. 반면에 지금 우리가 가우스 공률을 가지고 취하고자 하는 것은 트레이스가 아니에요. 취하고자 하는 건 디터미넌트예요. 그래서 지금 퍼스트 펀더멘털 폼의 AD-BC와 세컨드 펀더멘털 폼의 AD-BC를 가지고 취하고 있는 게 디터미넌트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거는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라플라시안 오브 펑션 이퀄 투 something인 걸 보통 그 제로인 경우를 보통 라플라스 이퀘이션이라고 부르고 이 지금 이게 그 제로가 아닌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PD 쪽에서는 푸아송 방정식 정도로 불러요. 이름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 오케이.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이 단어를 제가 채널에서 간간히 써요. 그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단어들이에요. 제가 왜냐면 이 단어를 상당히 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질문은 해시안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를 취한 거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값을 그 공면 위에서 보는 것들이니까 그것도 펑션이 나오겠죠. 말이 가시죠? 이것도 어떤 특정 편명 방정식이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두 명 이름이 들어가요.
이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몬지암페르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우스 확률을 구하고자 하는 행위는 사실은 뭐로 찾는 행위냐면 몬지암페르 방정식의 해를 찾는, 여기서부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말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 PD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토로스랑 S2에서 가우스 확률을 계산을 시키고 있는 것은 이미 이 포텐셜 펑션이 주어져 있는 가운데 공면에서 값들을 주는 것마다 우변이 결정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값이 결정되어지는 그거를 처음 관찰 소재로서 제가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표준적으로 생각이 반대예요. 뭐냐면 먼저 가우시안 공률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하나 주는 거죠. 공면위에서 함수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함수를 뭘로 얻고자 하는 거냐면 디터미넌트의 해시안의 some 펑션을 표현되지 그 펑션을 찾는 문제. 좀 어떤 팬시한 단어를 쓰면 prescribed Gaussian curvature problem 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가우스 공률을 먼저 주고 그 가우스 공률을 얻어주게 되는 리마니안 매트릭을 찾아라 라는 문제란 입장에서 그 포텐셜 함수를 결정하는 그 이퀘이션을 저희가 몬지암페르 방정식이라고 부른다는 게 가장 쉬운 프로토타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거는 사실 몬지암페르 방정식을 푸는 그거 자체가 가우스의 입장에서는 퍼스트 펀다멘트 폼에 의존된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 녀석은 사실 공면위에서 함수 하나를 찾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고 하는 거는 그게 내적에서 결정이 된다. 리마니안 매트릭스 결정이 된다.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매트릭스 자체가 결정되어지는 그걸 결정하는 함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함수를 결정하는 방정식을 몬지암페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몬지암페르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타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인데 함수에 해시안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트레이스를 취해주게 되면 라플라시안 디터미넌트를 취해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기하적 견지에서는 가소공률 혹은 이거에 대해서 이거 이퀄 투 어떤 이미 프리스크라이브 되어 있는 이미 주어져 있는 함수로부터 이거를 푸는 그 방정식을 몬지암페르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다시 이제 머신러닝의 맥락으로 이걸 제가 가져 조금 그 와닿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머신러닝의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분포를 찾는 문제예요. 결과적으로 다 떼고 얘기하면. 어떤 분포를 어떻게 찾을지가 기본적인 문제의식.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사광법을 수행한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각각의 파라미터가 물론 이것도 여러 모델링과 셋업에 의존되어진다는 것도 저도 너무나 잘 알지만 가장 쉬운 세팅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파라미터마다 확률 분포가 결정이 될 때 그러면 경사광법을 도입해가지고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해서 그게 어떤 트레시홀드를 기본적으로 넘으면 이 확률 분포를 쓸 거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에서 하고자 하는 짓거리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그 수학적 속성은 어떤 거냐면 이 분포에서 저 분포로 어떻게 옮길 거냐의 문제예요. 기본적인 문제의식 자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코어는 이 분포에서 저 분포로 옮기는 기준과 이걸 어떻게 잘할 건지가 이게 문제의식 그 자체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이 분포를, 여기서 지금 제가 분포라는 단어에서 확률이라는 단어도 슬쩍 뺍니다. 왜냐하면 확률 분포도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봐야 돼요. 이 디스트리뷰션에서 저 디스트리뷰션으로 옮기는 걸 어떻게 옮길지를 배우는 수학을 저희가 최적 운송 이론이라고 불러요. 이걸 Optimal Transport Theory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쟁 물자 운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분포를 저 분포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몬지 문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몬지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몬지 프로블럼을 부르냐면 이거랑 몬지 암페리케이션은 상관이 물론 몬지 프로블럼이 사실 먼저지만 역사적으로는 어쨌거나 이어지는 라인인데 그러면 이거 솔루션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이게 가우스 확률을 구하는 거가 어떤 의미지를 지금 설명해서 지금 모티베이션을 좀 다르게 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가장 쉽게는 두 정규 분포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두 정규 분포가 있을 때, 그럼 뭘 생각하냐면, 이 분포에서 저 분포로 옮기는 기본적으로 좋은 맵이 있어야 돼요. 괜찮죠? 보통은 이게 좋은 맵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좋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행렬일 때가 많아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가 많아요. 이 분포를 저 분포로 이 벡터들에다가 행렬을 곱해가지고 저 벡터들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 그 맵을 보통 줄 때 보통 약간 그레디언트 타입의 맵으로 보통 뜨거든요. 보통 뜨는 게. 제가 되게 러프하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옵티멀 트랜스포트 TR에서 몬지 프로그램 찾아보면 그냥 표준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맵이 어떤 그레디언트 벡터로 표현이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그레디언트 오브 다시 포텐셜 펑션. 그 포텐셜 펑션을 찾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두 분포가 있어서 이 분포로 옮기는 이 어떤 맵을 사실은 행렬 근데 사실 이거를 그 중에서 그냥 로우 벡터 하나를 따가지고 벡터로 처리했을 때 이거를 그레디언트 벡터로 보도록 하는 포텐셜 펑션을 찾는 것이 사실 핵심이고 말 납득이 갔죠? 그러면 이게
만약에 해가 존재한다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해가 존재한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그러면 이 분포를 저 분포로 옮겨주는 그레디언트 벡터를 표현하는 이 포텐셜 펑션은 컨벡스 펑션으로 표현이 되는데, 정확한 위크 센스의 위크 컨벡스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이 컨벡스 펑션은 뭐의 솔루션이냐면, 몬지암페르 방정식의 솔루션이에요. 지금 우리가 기술한 거. 디터미넌트 오브 이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펑션 기준으로 해서 해시안 취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취해 준 게 지금 어떤 타겟인 어떤 그 찌꺼기가 나오는 프리스크라이브 되는 게 나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분포를 저 분포로 옮기는 그 포텐셜을 찾는 것과 여러분들이 지금 공면을 이미 기술해놨으니까 여기서는 이미 그 기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어떤 함수를 가지고 이 포텐셜을 찾는 거랑 사실은 같은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머신러닝의 맥락이랑 연결이 될까요? 중요한 문제라는 게. 그냥 이게 리만기아에서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 중요하다. 그냥 이런 층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자, 혹시 자, 이걸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까지 지금 일단 설득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그러니까 토로스를 가지고 지금 S1 곱하기 S1이랑 호메오틱하고 이런 기하적직들도 물론 되게 중요한 게 맞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갖는 그 맥락에서 본다면, 제가 왜 가우시안 공률을 지금 계산하는 게 그냥 티피컬하게 그냥 미분기하 책 보고 그냥 이걸 레시피 따라갈 줄 아는 그 선에서 만족하면 안 되는지를 오히려 지금 설득하려고 해주는 얘기들이에요. 지금 이 계산을 왜 지금 자세히 보라는 것이냐. 그 책에 있는 거 얻었으니까 카피 앤 페이스트 됐으니까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것도 해보라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여기까지 더 얘기를 들어가서 하기 전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제가 약간 그냥 슈리스틱하게 이해한 말을 하면은 진짜 그냥 네, 그 틀만 좀 이해한 네, 말을 하자면 네. 가우스 공률을 구하는 과정은 이제 아니 이제 그 포텐셜 펑션의 해시안과 그에 대한 디터민트가 이제 뜨는 그런 식이 나오는 게 가우스 공률에 관한 논이고 그 포텐셜 펑션 F를 가지고 그레디언트 취한 그 대상이 또 등장하는 게 이제 머신러닝 관점에서의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다. 그 연결하는 그 터미널로지가 이렇게 되는 게 맞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이 분포를 저 분포로 옮겨주는 그레디언트 맵의 그 나블라오브 그 썸띵에 해당하는 그 함수가 컨벡스 펑션으로 뜨는데, 미크 컨벡스 펑션으로 뜨는데, 그 펑션은 몬지암페리 이퀘이션의 솔루션으로 쓴다는 거고, 그 똑같은 거가 지금 우리가 프리스크라이브 가우시안 커베이처를 푸는 그거랑 같은 이퀘이션을 푸는 행위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쭈어 보자면은 네, 분포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좀 그 확률 분포를 이제 점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하는 거를 들었었는데 그 몬지안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도 점을 점으로 옮기는 그런 액션인 걸까요? 그거는 몬지암페르 분포를 그 옮기는 나중에 거죠. 업티멀 트랜스포의 맥락에 관심 있으시면 보면 되는데, 제가 오히려 여기서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업티멀 트랜스포 이 시간에 다 설명하고자 하는 맥락이 아니라 이제 이 링크를 지금 지어주는 게 목적이어서 두 가지만 명확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필요 조건이 어떤 거냐면, 이 맥락에서 해시안의 디터미넌트가 뭘로 표현이 되어진다라는 그 맥락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 맥락들을 납득을 하려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인버스 곱하기 세컨드 펀더멘탈 폼을 가지고 그 쉐이프 오브의 디터미넌트 취한 걸 가우시안 커베이처라고 보기 때문에, 디터미넌트 썸띵으로 표현되는 그 형태는 일반적으로 N차에서는 뭐에 대응이 되냐면, 섹셔널 커베이처가 아니라 리치 커베이처가 일반적으로 N차에서 언제나 이거에 해당해요. 그래서 리치 커베이처가 중요해요. 제가 첫 번째로 오히려 맥락을 던지고 싶은 거는, 그래서 가우시안 공률을 지금 2차원 공면에서 보는 거를 이걸 n차원으로 옮기려고 할 때, 그래서 이 맥락을 가지고 가는 맥락은 리치 커베이처라는 맥락에서 가지고 가게 돼요. 섹셔널 커베이처가 아니라. 섹셔널 커베이처 안 중요하다는 의미는 이제 컨텍스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한 가지 주고 싶은 말이고, 그리고 분포들을 얘기할 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연속 분포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임피리컬 디스트리뷰션과 같이 이산 분포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몬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셋업 자체는 이산 분포일 때가 아니에요. 연속 분포일 때예요. 그때는 몬지 암페리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뜨는데, 일반적으로 몬지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서 하나가 예를 들어서 르벡 타입의 매저고, 다른 하나가 예를 들어서 디락 델타 타입의 임피리컬 타입의 매저가 되어지면, 이거 두 개 사이에는 몬지 프로그램 솔루션이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하는 걸 보이는 거가 보통 대학원 옵티멀 트랜스포트 둘째 주쯤엔 과제로 보통 주는 거예요. 이거 뭐 그런 걸 찾을 수 없음을 증명하라 라는 거는 굉장히 표준적인 엑서사이즈인데, 그래서 도망가는 방법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커플링 메소드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김택수 님이 공부하기 시작한 라인이에요. 그래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는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분포들이 두 개가 연속 분포들의 라인일 때, 제가 지금 오히려 하는 설명들은 지금 오히려 이 경우들 초기 단계 시작한 분들 입장에서 지금 다 그런 링크라고 아마 하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아마 기대하시는 링크들이랑 아마 다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것들을 어떤 공부를 시키는 어떤 맥락들이. 근데 어쨌거나 그 연속 분포들 간에 이거를 연결 지어주는 그 PD가 몬지 암페르 방정식.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저희가 컴퓨테이션 옵티멀 트랜스포트가 머신러닝의 맥락과 몬테카를로 방법론에서 요긴해지는 거는 몬지 프로그램을 벗어나는 세팅. 하나가 르벡 메저고 하나가 임피리컬 타입일 때도 여전히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 보통 프로바빌스틱 커플링 메서드라고 제가 사실 했던 하고 있는 연구가 그쪽 라인이에요. 이게 몬지 프로그램을 일반화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지오메트리는 몬지의 암페리 방정식을 공부하는 학문이라고 보면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거라 또 이쪽이니까 제가 이쪽을 설명을 이렇게 해주는 거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제가 그래서 도전을 주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포인트를 생각해 주냐면 지금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표준적으로 리만 기하를 배우면 가우시안 공률을 배운 다음에 리만의 방식을 가지고 섹셔널 커버리지로 가는 그 라인을 배우는 게 맞아요. 스탠다드한 리만 기하의 방식. 근데 만약에 이쪽 맥락에 관심 있으면 리치로 가야 돼요. 이쪽 맥락에 관심 있으면. 그래서 이쪽 맥락은 몬지안페르를 공부하는 맥락으로 가야 되고 그것도 여러 맥락들이 그 안에 이거 너무 방대한 세계예요. 그런데 이게 왜 기본적으로 이게 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두 가지만 그러니까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에 그 끌고 가고자 하는 방향 두 가지만 얘기해 주면 그래서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리치 플로우. 리치 플로우라는 건 뭐냐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리치 커베이지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지금 우리가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리치 곡률로 보는 거에서 특선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프레임워크에서의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라인이니까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을 바꾸는 게 그게 리치 흐름이에요. 물론 표준적인 기하 해석에서는 푸앙카레 컨젝션을 푼 것으로서 설명을 하지만 말이 같죠? 그래서 상관이 있어요. 리치 플로우를 스터디한다는 것과 이 흐름, 옵티멀 트랜스포 맥락이랑 밀접하게 상관이 퓨어 메스든 어플라이 메스든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게 한 가지 흐름. 그리고 옵티멀 트랜스포 자체의 맥락이 당연히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그 오히려 이제 이런 맥락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들이 계속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윤여민 선생님께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는 지금 우리가 보는 계산이 리치 공유를 토대로 해서 옵티멀 트랜스포트랑 리치 플로우랑 관계가 있는 맥락에서 머신러닝이랑 밀접하게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네, 납득됐습니다. 네, 오케이. 자, 또 혹시 계산해 보시면서 어떠셨는지 좀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제가 계속 이런 그 디테일 얘기 드릴 수도 있고 그 맥락에 따라서 다른데 유연성 오늘 지금 섹셔널 커버리지 계산 다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해주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다른 분도 하실 말씀 주시면 되고요. 저는 김영희 선생님 말씀 좀 일단 듣고 싶은데. 아, 저요. 아, 네. 일단 뭐 지금까지 해본 거 먼저 간략하게 좀 쭉 리스팅을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는 그냥 first, second, fundamental form 각자 계산해서 나누는 식으로 제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임의의 점에서 그 점에 그냥 좌표계로 변환을 한 다음에 이제 테일러 시리즈 전개해서 하는 어프로치를 시도를 하다가 그거는 사실 끝까지 마치질 못했어요. 값이 좀 다르게 나온 상태에서 이제 고치지 못하고 이제 다른 접근으로 넘어갔는데 그 다른 접근은 이제 저희가 토러스에서 이제 어 사실 저희가 디터미넌트를 취해서 계산을 한다는 게 좀 개인적으로 좀 해석이 어려웠던 부분이라서 디터미넌트의 역할이 이제 그 갑자기 용어 기억이 안 나요. 프린서플 커버처에 해당하는 두 곡선을 선택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제외하고 좀 살펴보고 싶었어요. 그 토러스에서 저희가 두 곡선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커버처의 가장 큰 두 곡선을 이제 작은 링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큰 링에 해당하는 두 곡선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 반영한 상태에서 디터미넌트를 사용하지 않고서 각자의 이제 커버처 값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면서 그 과정에서 좀 관찰을 일단 하고 싶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뭐 같은 가우시안 커버처가 나오는 걸 확인을 한 뒤에 좀 그 디터미넌트의 의미를 다시 살펴보니까 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일단 뭐 세컨드 펀더멘털 그러니까 2차 미분 값의 노말 요소를 지우는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울 때 이제 벡터에서 그 탄젠셜한 벡터
2차 미분 벡터를 탄젠셜한 벡터들로 이제 프로젝션 한 다음에 그 프로젝션 된 걸 빼는 식으로 이제 노말을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면 네, 그 프로젝션 할 때 사용하는 그 유닛 벡터들을 이제 노멀라이즈 할 때 그 1차 미분 값의 놈들이 이제 등장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해서 이제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 어디서 등장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그 다른 수학적인 맥락을 몰라서 일단 그냥 알고 있는 기하학적인 그냥 미적분학의 영역에서 일단 좀 이런 식으로 탐구를 네,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조금 그 다른 맥락에서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지식이 좀 부족해서 일단 그 소개해 주셨던 그 디퍼런셜 폼을 먼저 좀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어떻게 어, 연결되는지가 잘 파악이 되진 않아서 사실 외계어 보듯이 좀 보고 있긴 합니다. 그 몇 가지 클래리피케이션을 해드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 하나는 어떤 센스에서 지금 이 공부들을 대하셔야 되냐면 지금 제가 이 시키는 것들은 약간 약간 저한테 그런 정서거든요. 바다에다 그냥 풍덩 떨어뜨리고 알아서 하라는 거에 약간 좀 가까운 정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시냇가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씩 다 파악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각자 스타일대로 살아남아야 되는 약간 그런 성격으로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가우스 곡률 계산시키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에서 그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해드릴 피드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해드릴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의미에서 근데 그래서 지금 이것들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각자의 관심을 가지고 그 결은 한두 달 안에 이게 되어지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인 결은. 그래서 오히려 큰 그림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가운데 내 스타일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거기서 그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갈지를 수술해서 설계하는 방식으로서 어떤 필요하면 스터디도 만들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랑 그런 게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한 것들은 각자가 하시면 되는 몫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거나 기하적인 거를 넣으려고 하면 2차원 공면에서 하는 이 계산이 가장 엘리멘트리한 것도 어쨌거나 사실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시간에. 그런 여러 맥락들이 이 안에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신 계산들이 쉽지 않다는 건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저는 그렇게 빨리 하신 걸 솔직히 기대하고 있지 않았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일반적으로 얼마 걸리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공부들을 하시는 맥락이 저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mathematical literacy라고 부를 수 있는 거, 그냥 기본적으로 그것도 있겠지만 그 어떤 양자 컴퓨팅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자 하시는 맥락에서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라는 층위에서 지금 제가 요것들을 좀 약간 와닿게 좀 설명을 좀 해 드려볼게요. 어떻게 좀 하셨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미분 형식에 대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니즈랑 기간에 대한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거 다음 주 서브 스터디 때 요거를 좀 음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본인이 하셔도 되고 만약에 좀 애매하시면 김택생 있게 좀 약간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냐면 면적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S2도 있고 토러스도 있으면 그럼 저희가 지금 뭐로 배우냐면 그럼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특정 방식으로 해요. 특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두 인풋 변수 U랑 V를 취해요. U랑 V를 취하게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두 가지 벡터를 가지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노멀 디렉션을 만들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공면에서의 적분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해석을 하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이 공면 자체의 볼륨을 구하는 게 목적이다. 예를 들면요. 단순히 그러면 실제로는 공면 위에서 1이라는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는 걸 제가 적분의 수식으로는 바로 동일해요. 인테그랄 오브 면적분을 하는데 1이라는 어떤 그냥 피적분 함수를 적분하면 당연히 볼륨이 나와야 될 거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뭐 면적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2차원의 경우에 해당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적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UV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면 DU, DV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다 곱해지는 함수가 있죠. 뭐로 곱하냐면 U에 대한 방향과 V에 대한 방향의 크로스 프로덕트를 놈으로 집어 넣은 그거를 적분해주게 되면 그게 서피스 에어리어가 된다는 걸 저희가 알아요. 자,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냐면 2차원 구이든 토로스이든 실제로 저희가 이것들의 어떤 면적 요 지금 껍데기의 면적을 구하는 거는 실제로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정말 나 이거 구의 면적 어떻게 구하지? 어떤 이 구 껍데기 어떻게 구하지? 토로스 껍데기가 어떻게 구하지라는 걸 보면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해요. 예를 들어 알쓸에 있는 글로벌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이 제일 무난하죠.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세타랑 피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이중적분을 취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함수가 생기잖아요. 근데 곱하는 함수가 노무 오브 크로스 프로덕트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게 나와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시면 여기까지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할게요. 아, 네,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면 실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쪽 아우터 노멀 디렉션을 취해줘요. 실질적으로 이 중간 계산 과정 자체는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취하는 것 자체에서 외부 정보를 봐야 되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어떤 슬로건에서는 그 어떤 포인트의 타겟 스페이스 레벨에서의 이 이너 프로덕트가 모든 걸 다 결정한다. 혹은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 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라는 게 가지고 가고자 하는 논제란 말이야. 즉 우리는 노멀 디렉션을 죽이고 싶어요. 지금 그리고 그 층에서 지금 잘 관찰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이걸 관찰을 어떻게 바꿔보시면 되냐면 실제 형태는 크로스 프로덕트 놈 DUDV 형태를 뭐의 함수로 바꾸면 되냐면 그 퍼스트 펀더멘탈 폼의 함수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퍼스트 펀더멘털 폼의 함수를 바꾸는 거는 그 캐피털 E, 캐피털 F, 캐피털 G 요 실제로 데이터가 이게죠. EFFG 요 놈인데 지금 이 노멀 디렉션이 말 이해가죠. 아까 그 껍데기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노멀 디렉션 정보를 가지고 계산한단 말이야.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근데 이 계산을 이 적분 계산을 뭐의 함수로 바꾸면 되냐면 뭘로 그냥 바꾸면 되냐면 EFG로 바꿔보시면 돼요. 이거 이 관점을 가지고 하려고 하시거나 찾아보시면 찾는 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 자체가 그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를 지금 적어도 믿고 가고 있냐면 이걸 UV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든 U 프라임 부프라임으로 파라미터라이즈를 하든 이 계산은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걸 사실 믿고 있고 필요 조건이라는 걸 저희가 인지하는 가운데 이걸 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 이해가시죠? 어떤 파라미터를 하더라도 이것은 바뀌지 않아야 돼요. 그 얘기는 저희가 지금 계산하는 방식을 그 EFG를 가지고 퍼스트 번담 폼을 가지고 바꾸는 그 방식에 있어서 EFG로 바꾸고 나면 그게 불변이라는 의미가 돼야 돼. 그게 사실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에요. 적분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음미하시기 좋은 게 노멀 디렉션을 죽이는 것 자체를 면적 그 이제 이 껍데기 그 어떤 서피스 에어리어를 구하는 레벨에서 이게 왜 퍼스트 펀더멘털 폼에만 의존이 되어지지라는 걸 보는 거는 이거 어렵지 않은 엑서사이즈. 아마 다음 주에 바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관점을 가지고 질문하시고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도 할 거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형태 자체 지금 그 놈의 크로스 프로덕트 DUDV 형태 자체가 사실 EFG의 사실 함수이기 때문에 대놓고 물론 그리고 이 형태 자체는 정말 미분 형식이 맞고요. 그 어쨌거나 이게 제가 한 가지 어떤 지금 이 관찰에서 함께 관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드리고자 하는 얘기고요. 만약 근데 잘 이 시간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일단 큰 그림이 먼저 우선순위나 그런 거지 제가 디테일을 짚어드리는 게 목적이면 다 해드릴 수 있어요. 해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해보시고 애매하시면 대화하는 게 낫다라는 게 제 개인의 그냥 그거예요. 렉처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그 저희가 그 지난 서브 스터디 마지막쯤에 이런 거는 나왔어요. 했었거든요. 네, 아, 알아요. 네. 루트 디터미넌트 네, 퍼스트 그거예요. 펀더멘탈. 그래서 그 아, 네. 형태라는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오히려 인지하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n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소위 말해서 리마니안 볼륨 폼이 루트 오브 디터미넌트 g의 dx1부터 dxn의 웨지로 딱 뜨거든요. 그 n차 미분 형식으로 뜨는데 그 형태 자체가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을 지지하는 형태인 걸 저도 그 레코드를 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랑 지금 이거랑 대응 지어가지고 한번 이제 보시면 이제 퍼스트 펀더멘트 폼에 이제 결국 구준되어지는 약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그거를 한번 눈여겨보시라가 있고요. 괜찮죠? 네. 그 가운데 지금 여기서 그 가우스 확률이라는 걸 가지고 가는 맥락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맥락이 너무나 많은 게 의존이 돼서 제가 아까 가령 유념의 쌤의 관심사에서는 약간 머신러닝이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물론 관심사가 오버랩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럼에도 약간 그 퀀텀 컴퓨팅에 상관이 관심 있는 관점이라고 하면 또 얘기가 좀 달라요. 그 이때는 이 지금 하는 계산들을 어떤 맥락에서 봐야 되냐면 퀀텀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오버 C에서 해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게 왜냐하면 퀀텀 메카닉스를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네. 그 퀀텀 메카닉스의 그 맥락으로 지금 이 계산들을 가지고 가려면 이 기하학적인 세계관들을 실수해서 하는 계산이 아니라 복소수에서 하는 계산으로 계산을 바꿔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S2를 보는 게 있어요. S2를 본다라는 건 어떤 센스냐면 뭐 그냥 S2죠. R3에 하는 S2인데 이렇게 하면 실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복소수로 얘기를 바꾸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복소수를 보는 거는 C1, 그러니까 R2를 보는 거는 C1으로 볼 수가 있죠. R2는 C1이에요. 자명하죠? 물론 이거 이퀄이라는 센스도 여러 센스가 있겠죠. 어쨌거나 그렇게 보면 거기다가 이 한 점을 더 무한점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걸 제가 스테레오그래픽 프로젝션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 무한점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통 리만 스피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꿔주는 거는 C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보통 이거를 양자 컴퓨팅의 맥락에서는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오브 디멘전 1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게 오버 C이기 때문에 이때는 디멘전이 1이에요. 실수를 기준으로는 당연히 디멘전이 2예요. 여기까지 말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복소 평면에다가 무한점을 하나 집어넣어서 이렇게 바꿔서 이 점으로부터 얘를 얻어주는 요 공간 이걸 리만 스피어라고 부르고 보통 컴플렉트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가장 쉬운 경우 이걸 보통 양적 컴퓨팅의 맥락에서는 블록 스피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괜찮죠? 블로우고 블록 스피어 어떤 이거 뭐 단어들은 충분히 들어보셨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희가 지금 질문하고 나가는 거는 수학적으로 지금 들어가되 제가 살짝 하고자 하는 거냐면
왜 미분 형식을 알아야 되느냐? 일반적인 맥락이 아니라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라는 걸 오히려 설명을 좀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양자 어떤 이제 그 컴퓨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맥락이라면 적어도 블로그에 대한 이해랑 맞닿아 있어야 된다는 거는 자명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건 좀 맥락이 이제 다른 얘기죠. 아까 머신러닝 맥락에는 좀 다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그 블로그를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냐면 이런 관점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라고 하는 건 어디서 오는 거냐면 3차원 구 혹은 SU2 사실 S3가 전 좀 더 맥락상 맞다고 보긴 하는데 3차원 구에서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페이지가 있어요. 글로벌 페이지만큼을 한 가지 이 올빗을 한 점으로 보는 이퀴런스 클래스들의 모임 생각하고 남는 찌꺼기가 블로스피어예요. 그래서 이 구조를 제가 호프 파이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것들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과 양자 역학의 맥락에서 2차원 구를 본다는 것은 2차원 구를 본다는 건 어떤 맥락에서 보는 거냐면 3차원 구가 먼저 있고 3차원 구에서 이 글로벌 페이지로 돌린 걸 다 한 점으로 간주하고 남은 찌꺼기로서 2차원 구를 본다는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호프 바이브레이션 스트럭처를 본다라고 하는 거에서 제가 지금 양자 컴퓨팅 스터디 라인에서는 이 얘기들을 지난 반년 동안 이제 그 해왔고 이제 연구에서 써먹을 생각이에요. 이게 구조기 때문에 기하학적인 구조에서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맥락에서는 어떻게 녹아 있는 것이냐? 다음과 같은 맥락으로 녹아 있어요. 이제 좀 멋진 단어를 좀 써보자면 그러니까 실제로는 S2가 핵심이 아니라 S3가 핵심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실제로 형식은 S3를 S1으로 쿼션트한 쿼션트 스페이스로서 S2를 본다는 게 호프 바이브레이션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보는 입장이.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제가 미분기하를 본다는 거는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에 저평면을 세워서 그 저평면의 내적을 가지고 모든 걸 다루고자 하는 게 그게 리만 기하의 관점이에요. 기본적인 리만 기하의 관점 그 자체는. 그런데 S3의 입장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S2만큼만 관심 있는 거예요. S3에 있는 전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S3가 주어져 있으면 그중에서 언제나 S1만큼을 버리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포뮬레이션 되어지는 거냐면 S3에서 S2로 가는 매핑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냥 말로 C브리는 제가 말로 C브린 센스에서 호프 파이브레이션이 있다. 이 말은 수학적으로는 S3에서 S2로 가는 쿼션트 매핑이 존재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쿼션트 매핑이 있고 그러면 이쪽 도메인이랑 코도메인 쪽에서 탄젠트 스페이스의 모임을 보통 탄젠트 번들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S3의 탄젠트 번들, S3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모임에서 S2의 탄젠트 스페이스의 모임으로 가는 이 매핑을 가지고 S2를 공부하겠다라는 관점이 기본적인 양자 컴퓨터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S2 자체를 S2의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보겠다라고 하면 리만기야. 근데 그게 아니라 S3의 탄젠트 스페이스들로부터 일로 가는 이 매핑을 가지고 다루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양자 컴퓨팅의 맥락.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만 본다면 각각들의 그러니까 S3의 한 점에서 S2의 한 점으로 가는 한 점 이 점들을 픽스해 놓고 이거 위에서 각각 저평면들을 세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실제로는 R3에서 R2로 한 거예요. 실제로는. 왜냐면 실수로 기준으로는 S3는 3차원이고 그 이제 S2는 실수로 기준으로 2차원이니까 벡터 스페이스 구조로 기준으로 보면 R3에서 R2로 가는 매트릭스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면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는 각각의 탄젠트 스페이스마다 다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요. 여기까지 말이 이해 가시나요? 각각의 탄젠트 스페이스 반복을 해야 돼. 여기까지 충분히 구조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뭔 소리 하는 네네입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그 선형대수 레벨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는 그 이 3차원 벡터 공간에서 1차원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남는 게 저쪽 2차원 벡터 공간이에요. 구조가 그렇죠? 그럼 우리가 행렬을 가지고 그걸 죽이는 정보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커널이라고 부르죠. 선형대수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R3에서 R2로 가는 선형사상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는 이쪽 1차원을 죽이고 나머지만 볼 거예요. 물론 이게 맵이 그 온투라고는 가정을 하고요. 난 기본적으로 전사 함수라고 가정을 할 때 전사까지 다 되고요. 그러면 실제로 핵심은 어디에 나가냐면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이 커널을 그 자연스럽게 고르냐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지는 질문으로 그 리니어 트랜스포머이 정해져 있으면 주어지면 커널이 주어지죠.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지금 여기서 S1만큼을 버린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각각의 탄젠트 스페이스 레벨에서 커널을 고르는 행위에 해당해요. 여기까지 말이 납득이 가셨나요? 네네, 됩니다. 그러면 그게 실제로 그럼 어떤 거냐면 그 커널이라고 하는 거는 벡터에다가 집어넣어서 0이 되는 녀석이죠. 벡터를 집어넣어서 0이 된다는 거는 저희가 선형대수의 언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범함수 혹은 리니어 펑션이라고 불러요. 선형대수의 용어로는. 그러니까 보통 이거를 선형대수의 용어로는 듀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는 벡터, 하나는 보통 코벡터 이런 식으로. 이건 선형대수를 배우면 그냥 표준적으로 그 알게 되는 그 그냥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그 블로그를 이해한다는 건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벡터에 해당하는 코벡터를 고르는 행위예요. R3라는 각각의 S3에 있는 어떤 그 탄젠트 스페이스들이 주어질 때 거기서 실제로는 뭐를 찾아줘야 되냐면 그 R3들마다 죽여야 되는 R1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를 고르는 행위고 이거를 수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코벡터를 찾을지에 대한 행위고 그런데 이게 지금 벡터 스페이스, 탄젠트 스페이스 하나를 기준으로 볼 때 코벡터 혹은 리니어 펑션을 이 정도로 단어를 부르는 거지 사용돼서 용어로는요. 이게 우리는 이걸 모든 탄젠트 스페이스에 다 반복하고 싶잖아요. 그거를 부르는 이 코벡터들의 모임을 부르는 행위 혹은 리니어 펑셔널들의 모임을 부르는 행위를 이거를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이게 미분 형식의 정의예요. 그래서 그냥 포멀한 정의로는 벡터장의 듀얼이 미분 형식이고요. 사용대수의 랭귀지를 배우고 나와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블로그의 구조를 본다는 거는 뭐를 찾는 거랑 같은 얘기냐면 S3에서 S2로 가는 매핑이 주어져 있을 때 거기서 탄젠트 번들 레벨에서 뭐를 기준으로 보는 거냐면 거기서 디퍼런셜 폼의 커널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사실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데이터예요. 그래서 미분 형식이라는 거를 도입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도입이 돼요. 이미 맵이 있는 시점에서 이미 있는 건데 이해해야 되는 랭귀지 입장에서 본다면 S2에서 S3에서 S2로 가는 거에 거기서 S3에 살고 있는 미분 형식이 있어요. 거기서의 커널이 실제로는 S2에 있는 블록스피어의 구조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S2에서 리마니안 매트릭을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게 그래서 실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거는 나중에 레코드를 안 보셔도 됩니다. 나중에 어차피 인지가 되는 만큼 아 그때 그 말이 그 이 개소리가 그때 이 말이었구나라는 게 나중에 이해가 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S3에서 그 단어는 어떻게 쓰이냐면 S3에서 미분 형식이 하나 있어요. 이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컨택트 폼이라고 불러요. 이건 1차 미분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의 커널이 사실 S2를 결정하는데 그러면 이게 1차 미분 형식이라는 거는 2차, 3차, 4차 미분 형식들도 쭉 있어요. 보통 이거를 뭐 웹인분 혹은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를 취한다라고 다변수 해석학에서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이 컨택트 폼이라는 걸 가지고 뭘 해주면 D를 취해요. 그 익스테리어 데리버티브 취해서 이 세컨드 디퍼런셜 그러니까 이제 2차 미분 형식을 만들어요. 이거를 S2로 밀면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신 표준 매트릭이에요. 그걸 가지고 거시한 커베이스를 계산해주면 상수가 나와요. 양의 상수.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시는 계산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방식, 그리고 이 방식이 일반적으로 디멘전에 상관없이 참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포멀하게는 2n 플러스 1차원의 구가 있고 2n 플러스 1차원의 구에서 컨택트 폼이라고 하는 1차 미분 형식이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1차 미분 형식으로부터 1차 미분 형식으로부터 그거를 익스테리어 데리베티브를 취해서 2차 미분 형식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저쪽으로 밀면 그게 이 지금 이제 n 큐비트에 해당하는 구조가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오브 디멘전이거든요. 이 녀석의 리마니안 매트릭을 보통 푸비니스투디 매트릭이라고 불러요. 이게 그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건 뭐냐면 미분 형식의 랭귀지로서 양자 컴퓨팅의 구조가 결정이 되어지는 그 얘기의 라인에서 미분 형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쓰인다라는 그 설명을 일단 먼저 한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슬랙에다가 방금 레퍼런스 하나 올려놨는데 그렇게 근데 기본적으로 양자 역학의 맥락에서는 확률적인 세계관들을 따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는 뭐냐면 지금 이 리마니안 매트릭을 뭘로 보는 거냐면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으로 보는 맥락에서 이걸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투 스텝인데 이거를 이제 양자 컴퓨팅에 대한 기하학적 구조를 이해한다는 건 첫 번째로 지금 얘기한 호프 파이브레이션 입장에서 컨택트 폼으로부터 나오는 기하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가 이게 첫 번째고 이렇게 나온 매트릭이 사실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에 해당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면 기하학적 구조에 대한 이해가 끝이야. 가장 이제 필요한 선에서요.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미분 형식에 대한 랭귀지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 그럼 미분 형식에 대한 랭귀지를 알기 위해서는 선형대수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여기서 선형대수에 대한 공부는 계산 선형대수가 아니라 기대수에 준하는 스펙트럴 티어럼을 사실 이제 그 증명할 수 있느냐. 선에서 제가 지금 했던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다 녹아있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시간이 걸려요. 이거는 그냥 이거를 기준으로 찍먹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티베이션이 되면 1년 이상 잡고 공부를 하는 게 맞아요. 제 개인의 생각에는. 왜냐면 안에서 해야 되는 공부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해놓고 나서 기대수 라인에서의 어떤 이제 다변수 해석학 라인으로 가가지고 제너럴라이즈 스토크 티어럼 입장에서 미분 형식의 어떤 적분으로서 이게 적분 계산을 하는 그 라인으로 가는 거에서는 표준적인 기대수 라인에서 제가 만들고 있는 공부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공부가 갈리냐면 아까 윤영민 선생님께 말씀을 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이 칙도를 저 칙도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선형대수에 대한 이해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칙도론으로 가는 라인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미분 형식을 가지고 하는 라인인데 이건 다변수 해석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거는 찍먹으로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저희가 S2랑 토러스를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보는 거에선 찍먹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계산이 되기 때문이요. 왜냐면 이제 세팅이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단순한 세팅을 벗어난 그 랭귀지를 쌓는 작업에서는 결과적으로 선형대수랑 다변수 해석하게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어떻게 가는 게 맞냐면 제 개인의 의견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는 지금 여기서 S2랑 토러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에서 이미 미분 형식을 가지고 계산을 끌어들이면 돼요. 이건 할 수 있어요. 면적분 레벨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라인에서 그 여전히 그 엘리멘트랑 프로토타입들에 대한 계산들을 가지고 직관들은 이 시간에 만들어 나가는 건 오케이인데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 소위 말해서 웨지 프로프트도 알아야 되고 그 이제 코벡터나 이런 것들도 랭귀지가 잡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한두 주 안에 되어지는 작업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 전체를 하기 위해서 학부수 하기 있다고 해도 제 개인의 생각 과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라인을 구분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 이 시간에는 기대수에서 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리뷰하면서 갈 생각은 없어요. 이 시간은 다 계산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래서 계산에 대한 것들은 이 시간에 계속 해나간다고 보시면 괜찮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 보려는 맥락이 양자 컴퓨팅의 맥락이 맞느냐라는 거는 질문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한 근거로 제가 이제 드린 게 제가 지금 어떤 드리는 근거는 퀀텀 메케닉스에 대한 기하학적 바운데이션은 지금 컴플렉스 프로젝트 스페이스를 호프 파이브레이션 명에서 보는 이게 그냥 표준적인 이해예요. 그 라인에 대한 걸 하려면 이 기본적인 랭귀지가 필요해진다. 라는 게 일단 드리고 싶은 설명. 자, 일단 여기까지고 혹시 김현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듣고요. 너무 명료하게 네, 큰 그림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시간에 그래서 해보기 좋은 엑서사이즈가 뭐냐면 혹시 제 그 웹사이트를 가시면 제 티칭 탭에다가 포스터가 하나 있거든요. 포스터가 있는데 뭐냐면 제일 좋은 예시가 이 시간에 같이 하기도 좋은 예시예요. 뭐냐면 원디멘전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러면 원디멘전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평균과 표준 편차 혹은 평균과 분산으로 캐릭터라이즈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이게 그 어퍼 플레인 스트럭처를 갖거든요. 그럼 어퍼 플레인은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네거티브 컨스턴트인 푸앙카레 메트릭 구조 가지고 이제 푸앙카레 지오메트리 스트럭처를 갖고 있는데 피셔 인포메이션 메트릭과 이 구조가 같아요. 그리고 이것 자체도 제가 보통 그 이제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얘기할 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맥락 중에 하나의 여러 결에서. 그래서 그 어떻게 지금 보시면 되냐면 지금 그러니까 뭐 S2에 있는 표준 매트릭 그리고 이거를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으로 보는 입장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디퍼런셜 폼의 커널로 보는 입장 그리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게 그 지금 이제 어떤 확률 통계적인 맥락들을 넣는 거에서는 이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을 보는 그 계산을 한번 직접 보시면 되거든요. 아, 그게 진짜 같구나.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구분하시면 되냐면 어퍼 F 플레인이랑 그 엑서사이즈는 두 가지가 돼요. 다음 주까지 하시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공부를 하시려면 스텝을 어떻게 쌓으시면 되는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은 순서에서 어퍼 F 플레인과 디스크에다가 이 리마니안 매트릭이죠. 푸앙카레 매트릭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시한 공률을 계산해 가지고 지금 스피에서 하고 계신 것처럼 상수인 걸 확인하십시오. 음의 상수가 되는 걸 확인하세요.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뭘 확인해요? 이 두 가지가 사실 아이소몰픽하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같은 거라는 걸 확인해요. 아이소메트릭이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어퍼 F 플레인과 디스크가 사실은 기하학적으로 똑같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원디멘전 노멀 디스트리뷰션 미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 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같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큰 축의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 어떤 확률 분포들의 기하학적인 모임과 구조라는 게 이런 센스에서 있다는 것이구나라는 게 이해가 되는 사이드가 되고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 이 시간에 같이 꼭 해봐야 되는 엑서사이즈. 왜냐하면 하이퍼블릭 지오메트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거티브 컵 H에 대한 거. 지금 이제 저희가 본 거는 양수랑 영일 때만 보고 있는데 어떤지 당연히 꺼냈어야 되는 거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음의 공률에 대한 거. 그래서 그 계산들은 해보시면서 좀 어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계산들 하실 때 어떻게만 나중에 랭귀지를 바꾸시면 되냐면 그냥 지금 하고 계신 계산인데 가우스본의 계산들을 보실 때 가우스 공률을 적분한다는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가우스 공률을 곱하기 DUDV가 붙어 있는 거가 투폼이에요. 2차 미분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분한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n차로 확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서브스타디에서 루트 디터미넌트 오브 G의 dx1부터 dxn의 웨지 n차 폼을 n차원 공간에서 적분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게 체인지 오브 베리어블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미분 형식에 대한 직관들은 그 어떤 도카르모의 그 디퍼런셜 폼 가장 좋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보시되 그 직관이 이제 서고 나면 그거에 대한 랭귀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 랭귀지 작업은 필요 조건은 맞아요. 그거는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는 오히려 서두르지 마시고 오히려 이걸 약간 프로젝트와이즈에 가져가실 거면 계산해서 재미를 볼 생각으로 가져가 그래서 그 계산들을 구체적으로 보고 헤매는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 자체가 원래 그런 성격이다. 예, 또 좋은 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김현 선생님께는
혹시 그 다른 분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지금 메인 스터디 그 어차피 이제 한 매주 1시간 정도 하긴 할 건데 한 10분 정도 필요하면 더 얘기를 더 할게요. 혹시 계산하시면서 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그 듣겠고요. 메인 스터디 지금 이거 레코드 마치고 이제 또 피드백 되면 또 따로 드릴게요. 혹시 또 있나요? 지금 질문은 단순해요. 정말 계산하시고 지금 제가 되게 화려한 답변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주눅들거나 그러지 마시고 진짜 계산하시고 막힌 걸 들고 오셔야 돼요. 이거 진짜 미적분학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정말 무식하고 찌질하게 계산이 막히는 방식으로 들고 와야지 배워요. 이거는. 농담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거 하는데 너무나 많은 게 녹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대충 얘기 듣다 보면 그 찍먹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직접 병원이 없으면 찍먹이 안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요. 말 괜찮으시죠? 그래서 하고 들고 오시면 되고 어떤 견지가 이거 제일 쉽게 배우는 길이냐면 나보다 멍청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가 제일 쉽습니다. 그냥 진짜 하고 진짜 무식하게 하고 막히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센스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오히려 제가 좀 도전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나 무식하게 하는지를 좀 오히려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것까지만 오늘 보여드리고 다른 포인트 없으면 이 시간 얘기는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거를 해놨을 텐데 제가 양자 컴퓨팅 시간에 이번 주에 그 사람들께 공유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무식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서가 제가 이 시간에 이렇게 아는 척 씹으로 떠들지만 사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겸용의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뭔가 알아가는 거는 뭔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해보면서 막히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코드냐면 이거 지금 코드 보이시죠? 뭔가 제가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계신 거 비슷하게 뭐 짰고 이거 4차원이에요. 실수 기준으로 4차원이고 그 이게 그 리마니안 매트릭이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계산을 해야 되나 보네. 계산을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계산을 하는 동안에 제가 저거 어떤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그 어떤 그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무식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측면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저게 지금 뭘 계산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계산이 이런 그 하드웨어 회로가 있어요. 이거 양자 회로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파라미터가 4개가 있거든요. 이렇게 4개. 그래서 이것들을 모아주게 되면 이게 매니폴드가 돼요. 4차원 매니폴드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우시안 커베이처 계산하시는 것처럼 제가 퍼스트 펀더멘탈 폼 지금 계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4 곱하기 4항열이 나와요. 뭐 그러려니 쉽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퍼스트 펀더멘탈 폼을 구한 게 지금 이 계산이고요. 여기 나오겠죠? 자, 잠깐 하나씩 좀 써볼게요. 이렇게 돌려주겠죠?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 요 놈이 퍼스트 펀더멘탈 폼이고 이 놈이 지금 인버스인데 제가 지금 그 여러 가지 말들 떠들었지만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돌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 도는 다 돌았나 보네요. 알아. 아, 왜 안 보이냐? 잠시만요. 보여야 되는데. 아이씨, 레코드 보면 이거 보여주는데 여튼 그냥 개 더러운 게 나오거든요. 보면 혹시 궁금하시면 양컴퓨팅 레코드 보시면 드래그가 안 끝나요. 그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 분야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거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가령 양자 컴퓨팅 레코드 남겨놓은 거 보시면 그래서 4 곱하기 4행렬이 나와서 그 역행렬 구하는 거니까 4 곱하기 4니까 이제 성분수가 16개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러면 이 드래그가 안 끝나요. 실제로 저거 계산 실제로 보시면 안 끝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경사광법에서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겉멋만 들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경사광법을 리만기아의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게 되면 유클리디안 그레디언트에다가 리마니안 매트릭의 인버스를 곱하는 거가 리마니안 그레디언트예요. 차포 다 떼고 얘기하면. 그러면 이거 그냥 행렬 아니까 어널리틱 폼 구체적으로 아니까 하면 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만약 아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보면 그 생각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질문이 시작이 되거든요.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거기서부터 필요한 공부들을 오히려 역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히려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것들을 이미 예를 들어서 전문가로서 알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야 돼요라는 정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미분기하 쪽 공부를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일단은 계산해가지고 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도대체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서 지난한 공부들을 하면서 비로소 이게 경험으로 쌓이는 방식이에요. 기본적으로 미분기하 공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책을 다 읽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어플라이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계산부터 해보고 뭐가 필요한지 아는 가운데 거기서 시간을 어떻게 쓸지를 고민하는 과정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보통 미분기하로 배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계산 안 해보면 시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도가라는 게 이때까지 제가 해온 모든 게 그렇고 앞으로도 제가 미분기한다는 저한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미 뭔가 쌈박하게 알고 있어가지고 떠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결 자체가. 뭘 알아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래서 해오시라가 제가 드리는 어떤 과제입니다.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기본적으로 맞냐면 이때까지는 그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면서 그게 잘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는 거에 대한 여러 망설임이 있고 그건 당연한 건데 나쁜 건 나쁜 경우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뭐냐면 책에 있는 것만 딱 맞추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해보면서 막히고 혹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여러 상상들을 남기는 그거가 그 애매한 지점에 머물러 있는 그 방식이 언제나 맞아요. 이것들을 배울 때. 그러면서밖에 못 배워요. 이것들은.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주일 중에 그냥 한 번 정도 지금 미팅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한번 종에다 끄적여 본다. 뭔가 슬랙에다가 좀 캡처해서 올릴 것들을 하나 그냥 그런 거 준비한다 정도의 결에서 해보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합니다. 그래야지만 배워요. 이거는. 자, 오늘 메인 스터디 레코는 여기서 정리합니다.